미래사회 IT연구소의 김덕진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도 어떤 네. IT 이야기를 해볼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유튜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혹시 유튜브 하시나요? 아, 저요? 예, 유튜브를 하긴 하는데요. 구독자 한 12,000명 정도짜리 채널이 있는데 네. 수익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유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네. 여쭤보기로 하고 네. 사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려서 수익이 좀 나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구독자가 말씀 주신 대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뭐 최근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이 구독자 기준 자체가 이번에 좀 완화됐다고요? 네, 거의 뭐 대폭 완화됐다. 이렇게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그냥 가입한다고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겠죠. 당연히 내가 영상도 올려야 되지만 그 영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기존에는 구독자 한 1,000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연간 한 4,000시간 이상의 어쨌든 사람들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보는 뷰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요즘 쇼츠라고 그러죠. 짧은 영상. 네네. 그러니까 긴 걸로 사람들이 4,000시간 이상 보거나 아니면 내가 올린 짧은 영상을 90일 동안 사람들이 1,000만 뷰 이상이 돼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사람은 좀 어려운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번에 좀 대폭 낮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일단은 구독자가 1,000명인 게 500명만 이제 500명이요? 내가 구독자 있으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긴 영상 기준으로서는 연간 4,000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이제 쇼츠가 확 줄었는데 네. 예를 들면 쇼츠가 원래는 90일 동안 1,000만 뷰가 나와야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300만 뷰로 줄었으니까 네. 한 3분의 1 이상 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그러니까 구독자 500명에 쇼츠가 한 300만 뷰 이상 혹은 어떤 내가 유튜브 긴 영상 3,000시간 이상이면 이제 수익화가 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번에 유튜브 파트너스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1,000명의 구독자가 필요했다가 이번에는 네. 절반 가까이 기준이 좀 대폭 완화됐고 특히 말씀 주신 쇼츠가 1,000만 뷰 이상이 원래는 수익화 기준이었는데 네. 300만 뷰면 굉장히 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유튜브 입장에서 이런 정책을 갑자기 바꾼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수익화를 위해서 바뀌었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광고를 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절반 정도 줄은 건 뭐냐?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가 됐어요. 네. 그 새로운 프로그램이 중요한 건데요. 그게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요즘에 유튜브 라이브를 할 때 라이브에 뭐 슈퍼챗이나 후원을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후원 받는 것들은 아까처럼 그렇게 구독자 수가 좀 줄어들어도 가능해졌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채널 멤버십하고 쇼핑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 같은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우리가 라이브를 하면서 이러한 그 슈퍼챗을 받는 거 말고 내가 뭔가 뭐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유료로 교육을 하고 싶다, 혹은 유료 어떤 프로그램을 팔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아까처럼 이제 줄은 구독자의 어떤 혜택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역시 가장 큰 게 쇼핑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상당히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 라이브 커머스나 이 쇼핑 탭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분이 지금 이미 이게 적용이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가 마치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상품을 보다가 그 상품에 대한 광고가 IPTV나 이런 데들은 같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형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예를 들면 특정 상품을 리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상품 리뷰한 거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해봤자 뭐 이렇게 링크 같은 거 넣고 그 네네. 링크 누르면은 뭐 저에게 수익이 옵니다. 뭐 이 정도의 간접적이었다고 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유튜브 그 쇼핑 안에서 자기가 파는 상품의 링크나 그 이미지를 직접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직접 건 다음에 그걸 통해서 상품 수익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아예 대놓고 뭔가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뭐 이러한 이런 상품을 팔려고 한다. 라고 할 때 그걸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고 결제가 되면 수익을 얻는 이런 구조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지금 말씀드린 라이브 기능을 좀 네. 어떻게 보면 밀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절반 정도의 구독자만 있어도 가능해지는 네.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에서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 미국, 뭐 영국, 캐나다, 대만
이런 국가들만 일부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용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짧은 영상을 중심으로 올려라라고 하는 메시지. 아까처럼 이제 쇼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그 300만 뷰까지 줄었으니까. 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늘리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물건도 팔고 수익도 얻고 굉장히 좀 일석이조의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플랫폼뿐 아니라 뭐 네이버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좀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판매가 조금 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봐도 될까요?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이 분명히 가능하고 맞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이번에 또 한 가지 유튜브에서 열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개인을 위한 건 아니고 올 이제 이번 달 30일에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아예 쇼핑 채널이 생깁니다. 아,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기업들이 마치 우리가 이제 TV 홈쇼핑 채널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서도 공식적인 쇼핑 채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국이 전 세계 최초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쇼핑 채널에 지금 이미 몇 개의 브랜드들, 한 3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라이브 커머스가 있죠. 그쵸. 근데 그 라이브 커머스에 특정 상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라이브 커머스 채널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채널에서 물건을 판매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채널이 개인 채널하고 연결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유튜브의 이 구조는 어떤 거냐면 공식 유튜브 채널은 마치 TV 홈쇼핑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V 홈쇼핑 채널에서 뭔가 특정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특정 뭐 스마트폰이 나왔다. 아니면 특정 어떤 뭐 교육용 프로그램을 팔겠다.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뭐 옛날로 치면 쇼호스트나 게스트분들이 이 안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겠죠. 네. 근데 그 판매하는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내가 만약에 내 채널에서 팔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500명 이상의 수익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아마도 그 채널에 있는 상품들을 자동으로 소싱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굳이 어떤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상품,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쇼핑에 있는 상품을 그냥 내가 선택을 해서 컨텐츠화를 하고 그 컨텐츠화를 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팔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채널을 돌렸을 때 네. 우리가 뭐 특정 뭐 예를 들면 1번 채널에서는 뭐 A라는 상품을 팔고 있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채널을 돌리면 B 채널에서는 다른 상품을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는 본인들의 채널 특성을 활용해서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뭐 A 채널에서 예를 들면 사과를 팔고 있는데 공식 채널에서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도 또 사과를 팔고 있고 또 다른 채널로 가면 또 사과를 팔고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다중 채널을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관심이 있으신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번에 도전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일단 유튜브가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척을 좀 하려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두세 가지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확실히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수익이 어떻게 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혹은 뭐 멤버십 형태의 서비스를 가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파는 것은 역시 가장 빨리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죠. 하지만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렵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건 역시 온라인에서 광고란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에서 광고를 본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류하고 있어야지 그쵸. 수익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수익화가 되는 데서 굳이 이런 커머스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걸 해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시세를 확장하려고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지금 시장이 경쟁자가 치열해졌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틱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틱톡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유튜브가 아주 구독자를 절반만 있어도 광고 수익을 낼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실은 틱톡도 한 5월쯤에 이런 식으로 원래 10,000명 이상 돼야지 뭔가 수익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1,000명대로 줄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0명대로 주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돈을 주는 건 아니고 1,000명대인 사람들도 일부 자기가 아까처럼 뭐 유료로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쇼폰 플랫폼에서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가 경쟁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온라인의 이 파이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쉽게 그쵸. 말해서 온라인에 있는 체류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 온라인에 있는 체류 시간이 길면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유튜브는 광고 수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많이 벌리는 구조였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럼 그런 입장에서 보면 유튜브 입장에서 성장세가 이제 꺾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 시장을 볼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있어도 광고 수익을 내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커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런칭한 이유가 좀 사회적인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온라인 파이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타격을 받는 곳이 뭐 유튜브도 있겠지만 다른 업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뭔가를 했을 때 오프라인으로 뭔가 갖다 주는 것들 네. 이런 것들 일단 처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제일 큰 게 배달 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의 행동 패턴이 아예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하도 배달을 먹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배달 앱을 깔고 나서 한 몸무게가 상당히 많이 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배달이라는 게 너무나도 삼시세끼를 먹는 게 익숙해졌던 시간들이 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 배달에서 이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프라인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렇죠. 포장해도 되고 또 밖에도 맛있는 것들 먹으면 되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소위 배달앱의 수수료로 먹고 사는 시스템들은 당연히 지금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쿠폰도 엄청 뿌리는 것 같던데요. 네, 저도 이제 상당히 놀랐는데 이제 이 쿠폰이 어디서부터 생각을 했을까 보면 일단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발견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이제 처음에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 멤버십들이 있습니다. 그 멤버십 안에서 우리가 뭐 한 달에 2,900원에서 3,900원 내는 게 있어요. 그 금액을 내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시킬 때마다 10%의 할인 쿠폰 이제 할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네. 계속 모든 걸 10%를 할인해줬죠. 그랬더니 이제 타사들이 갑자기 그걸 보면서 같이 또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뭐 유료 회원 가입 안 해도 계속 쿠폰 뿌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10% 무제한 할인 쿠폰을 계속 뿌리고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에는 12%까지 할인이 되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프랜차이즈들은 또 추가 쿠폰을 주는 등 이런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구독 서비스 자체에 좀 방점을 둬서 월 한 9,900원 내면 네. 이제 무제한으로 배달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고 있다. 두 번째는 배달앱에서의 이 배달비에 대한 부담감이 네.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부담이 커도 온라인으로 갔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없죠. 썼다라고 네. 하면 지금은 이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플랫폼 조사들에 따르면은 배달 이용이 줄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83.9%가 배달 요금이 너무 높아서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탈도 좀 감지되고 있는데 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지난 2월 기준 배달의 3, 4월간 조사를 했는데 이용자 네. 수를 전년 동기에서 한 18.5%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움직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할인 쿠폰을 또 뿌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는 빠르게 한 집에 대해서 가져오면서 수수료를 높았다라는 네. 전략들이 많았다고 치면 요즘에 이제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배달비를 받되 뭐 여러 사람의 돌아서 가는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사용자들의 선택권 역시도 이 오프라인으로의 복귀하는 모습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이제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온라인에 치중됐던 업체들은 어느 정도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카카오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은데 카카오가 사실 비대면 때 엄청 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2021년, 2022년 이때 뭐 가서 뭐 사상 최고의 뭐 맞아요. 어떤 네. 호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은 이게 좀 작년 3, 4분기부터 좀 예견됐던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작년 3, 4분기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실적 신기록인데 네.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 왜냐하면 이제 곧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안정세기에 있던 상황이었죠. 뭐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매출에도 웃지 못하는 게 곧 겨울이 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카카오의 실적이 2022년 1분기, 2022년 4분기에 비해서 이번 2023년 이제 1분기가 훅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이 1분기에 1,000억 원 이하가 되는 이제 사람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줬었던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4.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왜 그렇게 됐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황일 때 그 호황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도 같이 뽑다 보니까 또 이제 아무래도 이런 그 빅테크에 있는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몸값이 높잖아요. 그래서 네. 몸값이 높은 사람들 계속 쓰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인건비 높은 거 아니냐, 또 데이터 센터 비용 큰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1분기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 좀 구조조정이나 아니면은 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의 그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내부에서는 뭐 인원 감축이나 네. 인력 교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각 계열사마다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움직임들이 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국내 사례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이나 비대면 기업들 배달앱과 카카오를 위주로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만 그렇지는 않고 사실 엔데믹은 전 세계적인 일이니까요. 그쵸.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동남아의 그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동남아의 우버 혹은 네. 뭐 동남아의 배달의 민족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었던 이 그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큰 타격을 보고 있어요. 실제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1,000명 이상 감원을 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직원의 11% 이상이에요. 이제 그만큼 이제 감원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아무리 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택시 호출, 그 다음에 음식 배달, 금융 서비스로 이제 살아가는 게 이 그랩이고, 이 그랩이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뭐 한때 이제 나스닥에도 이제 올라가고 뭐 이런 맞아요. 형태들로 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제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때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뽑았었던 인력들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줄여야 되는 이런 형태들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좀 흥미로운 게 이 그 그랩에 우리나라 SK 스퀘어, 그러니까 SK 중간 지주사라고 볼 수 있죠. 이 회사가 2018년에 이제 그랩에 네. 한 1조 이상의 이제 네. 투자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4년 만에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을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손해는 보지 않고 팔긴 했습니다. 네. 워낙 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후에 들어간 VC들이 과연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또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바뀌면서 저희가 많은 생활 패턴들이 바뀌기도 했었고요. 그게 뭐 코로나19 이후에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네. 언제까지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저도 이제 IT 쪽에 있지만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투자 관점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가 흘러갈 때도 오히려 이게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어떠한 수치들이 지금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단 거기에서 우리가 코로나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행태가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크게 바뀌었었던 문화 중에 하나가 컨텐츠 분야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OTT를 보는 이러한 문화들로 지속되는 그런 이제 사용자의 어떤 생활 패턴을 여전히 잡아놓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예 행태가 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말씀드리면 배달 앱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감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영원히 감소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걸 예측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프라인 시대로 다시 한번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기업들 중심으로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